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사법부의 독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자 이재명이 법정에 세우겠다면서 사실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결정한 데 대한 보복일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된 선거법 재판이 대선 이후에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이재명은 한두 달 안에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것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데 대한 보복인 것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 날짜를 처음 확정했을 때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민주당이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키니까 법석을 떨면서 청문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료 제출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일이 사상 초유의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지도 않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을 이유로 입법부에 불려다니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상권 분립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상 출석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법상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국회 출석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국회가 현직 법관을 출석하게 하거나 재판 집행에 간섭해서 안 된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제37조 1항 2호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이런 내용과 대법원장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은 무려 4개의 법률 조항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는 헌법과 법률을 덜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런데 대법원장 스스로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청래는 이미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면서 대통령도 2사람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또 세상이 바뀐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좌파의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서 한 말입니다. 사법부를 완전히 입법부의 하부 조직처럼 좌파 전체에게 공표했던 것입니다. 정청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한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해서 붙인 듯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대법관들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보내온 출석 요구서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사법부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고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판검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이런 사법부 파괴 작업을 자신이 총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한 재판부를 벌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선고를 코앞에 둔 범죄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유세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수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예고이자 정치 보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발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헌정 질서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마비시키고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법을 제정까지 해가면서 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람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과 민주당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보수 진영 인사들, 그리고 현직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지칭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법정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법정은 더럽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재판을 맡은 법원도 다 정치적 사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법정은 그러니까 집권하게 되면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대폭 정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 조직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재편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시한 좌파 대법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모두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입니까? 자기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서 보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무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뇌물, 공직선거법,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이래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줄곧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외쳐왔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개혁의 실체가 검찰 무력화, 수사권 박탈, 또 판결 불복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치 판결, 검찰 쿠데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전 정권에서 해오던 수사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금수완박 법안을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도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는 정치기관이다,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이런 정당이 사법부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우리에게 불리한 법관은 제거하겠다, 이런 뜻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발언에서 가장 위험한 대목은 바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를 골라내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사법으로 제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죠. 북한의 김정은이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도 집권 초기에는 모두 이런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대법관을 대폭 정원시켜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다, 반대자는 헌법 파괴자다. 그래서 탄압하고 기소하고 감옥에 넣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에서 마지막 균형추입니다. 입법부가 폭주하고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기관이 바로 법원입니다. 그런데 그 법원을 더럽다, 개혁하겠다, 새로운 법정을 만들겠다, 깨끗한 법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말을 단순한 레토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자기 편으로 재편하겠다는 독재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독재로 넘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법정이 아니라 공정한 법정, 독립적인 법정, 국민 모두의 법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발언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